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선 강사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폼에 대한 속성, 기본 속성들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봤고요. 예, 그리고 문제도 좀 관련 문제를 풀고, 예, 꼭 역으로 정리까지 좀 거꾸로 해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폼에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깊게 해야 되는 속성이 있더라.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어떤 속성이냐면요. 정렬 기준이라는 속성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필터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기준을 왜 더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정렬하는 방법이 오름과 내림이 있고요. 그때 이제 에야거가 생략 또는 ASC를 쓰게 되면 이게 오름이고요. 그 다음에 DSC를 쓰게 되면 이게 내림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하자 그런 말이죠. 나중에 쿼리에 가면 SQL문을 또 배우는데요. 그 SQL문에서 미리 공부해 두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ASC는 이제 업센던트 또는 앱센던트라고 해서 이제 선조 조상이고 DSC는 디센던트에서 후손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알아두셔야 될 게 필기에도 기본적으로 생략하면 오름차순이다. OX, O 그런 것까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필드 하나가 정렬하는 경우는 이제 필드명은 될 수 있는 대로 대괄호를 치고요. 왜 그런가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 공부할 때는 대괄호 치세요. ASC를 쓰고 필드명이 이제 이렇게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DSC를 쓰자. 물론 생략할 수도 있겠죠. 생략하지 말고 씁시다. 필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정렬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것이 1차 정렬이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는 것이 2차 정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있을 때 그 동점자 내부에서 정렬하는 걸 우리가 2차 정렬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학과를 내림차순이라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학과를 오름차순으로 동일한 학과인 경우 학년을 내림차순이라 하면 이게 1차 정렬, 이게 2차 정렬이 되고요. 그 1차 정렬과 2차 정렬은 쉼표를 구분으로 하니까 그걸 좀 알고 계셔야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이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자, 폼과 컨트롤 속성 ACC DB 파일을 열고 분류 코드를 등록하는 문제 분류 코드 주폼 폼과 이 폼의 하위 폼인 문제 가전제품 하위 폼을 그림과 참조하여 지시사항에 설정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주폼과 하위 폼을 이제 실어놨냐면요. 이게 완성된 그림인데요. 이 바깥쪽에 있는 폼이 주폼이고 이 내부에 있는 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위 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주폼과 하위폼을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왜 두 개를 실어놨냐면 문제에서 주폼에서 작업을 요구하면 주폼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하위폼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하위폼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딴 데 가서 삽질하시면 작살난다.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폼과 하위폼을 구분해서 작업할 수 있냐. 그걸 이제 문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보고 작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전제품 하위폼이 있고 문제 분류코드 주폼이 있죠. 주폼을 여시면 하위폼도 당연히 열리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폼이 이제 뭐예요? 이게 주폼이고 빨간색이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있는 녹색이 이게 하위폼입니다. 그래서 하위폼에서 작업하라고 하면 여기서 해야겠죠. 주폼에서 하라고 하면 여기서 해야겠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한번 이제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좀 작아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속성에 가서 보시면 하이폼 문제 가전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얘 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폼 보기를 하게 되면 레코드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단일 폼인 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주폼에서 단일화라고 이제 하이폼에서 단일화라고 이제 그 똑바로 알고 작업하자. 하이폼이죠. 그래서 하이폼을 여기를 선택하고 작업을 해야 돼. 여기서 삽질하시면 안 된다. 여기 와서 이제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폼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시게요.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하이폼의 가전제품 하이폼을 주문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해라. 그러면 하이폼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요. 주폰 가서 삽질하시면 안 됩니다. 쭉 내리시면 이제 영어가 시작되는 온 커런트가 있고요. 거기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렬 기준하고 여덟 번째 로드 할 때 필터링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아까 배웠던 정렬 문구를 이 정렬 기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로드 할 때 필터링을 예로 하시면 기본적으로 애가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냐? 폼 보기 할 때 정렬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면 폼 보기 할 때도 정렬이 진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개가 짝이 돼서 묻어서 가야 됩니다. 말이 없어도 애로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주문 날짜를 정렬을 시켜라. 예, 내림차순이니까요. 예, 로드 할 때 정렬 기준 여기를 확대 축소를 해서 크게 좀 써줄게요. 자, 필드명은 될 수 있으면 대괄호 하라고 했으니까 주문 날짜라고 쓰고요. 한 칸 띄고 DSC를 써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렬 문구고요. 로드 할 때 정렬은 얘가 되겠죠. 자, 그럼 폼 보기를 하게 되면 또 주폰 가서 삽질하시면 안 되고요. 하이폼에 가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주문 날짜 8월 4일, 3일, 1일, 7월 이런 식으로 예, 뭐 하고 있어요?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전제품 하이폼 폼을 제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여기에요. 여기 딴 데가 삽질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제품명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해라. 그러면 서버를 탈게요. ASC. 그 다음에 예, 같은 제품명인 동일값이 있을 때는 2차 정렬을 예, 주문 날짜로 예, 내림차순해라. 그러면 이제 DESC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은 제품명 가스 오븐 나오고 7월 18일, 4월 13일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가습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8월 4일, 8월 3일 이해 가시나요? 예, 지금 한 동작이 이제 2차 정렬까지 이렇게 한 거죠. 여기 가서 삽질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하나 빼먹어서 예, 하이폼의 가전제품 하이폼 폼의 배경색을 노랑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이폼 전체를 선택하고요. 예, 여기에 있는 속성을 조금 위로 올려 볼게요. 크기를 주폼 말고 하이폼입니다. 자, 맨 위로 모두에서 쭉 올리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자, 근데 배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안 나오죠.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알려드릴게요. 본문을 선택해서 본문 색깔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이 하이폰 본문이죠. 그러니까 하이폰 본문에 가셔야 배경색이 나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전체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폼에는 색상 배경이 없어요. 그림밖에 없죠. 그때 배경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배경색을 고치고 수정하는 방법, 입력하는 방법이요. 첫째, 색상명으로 나오게 되면 땡땡땡을 눌러서 이렇게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16진수로 나오면은 16진수로 FFF200 그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또 10진수로 나오면 10진수 형태로 이게 F가 이제 15고 0은 이제 0에 해당하는 수거든요. 1부터 15까지가 있는 숫자가 16진수고 1부터 10까지 있으면 저기 9까지 있으면 10진수가 되겠죠. 0부터 9까지 0부터 15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타자를 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색깔이 또 나오냐 세 번째요. 예, 삼각형을 누르면은 이제 이미 제공된 색상이 있어요. 이렇게 뭐 배경 폼, 밝은 텍스트,
어두운 텍스트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강조도 있고 뭐 시스템도 많죠. 시스템 활성 테두리로 해라 이렇게 창 텍스트로 해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렇게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 얘를 열어 놓고요, 여기다가 시스템이라고 치시면은 C로 시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스템 창으로 해라 그러시면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이걸 뭐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찾으려면 오래 물론 가나다 순으로 소팅돼서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공된, 그러니까 고유명사화된 색깔을 써라 그러면 직접 타자를 치시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색깔의 명칭으로 나왔다 그러면 땡땡땡을 하고 16진수나 10진수의 숫자로 나오게 되면 여기다 직접 써라 그 말입니다. 자, 시스템 창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변화가 없네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 강조 약간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노란색으로 하시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배경색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시험 나왔으니까. 배경색과 다른 배경색은요 교대로, 그러니까 첫 행이 배경이면 두 번째가 다른 배경, 세 번째가 배경, 네 번째가 다른 배경. 그래서 행이 이렇게 홀수 짝수가 다르게 색깔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연한 파랑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은 안 나타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 폰 보기 하시면 이렇게 노랑 연한 파랑 노랑 연한 파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보신 것처럼 본문요, 이게 다른 배경색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하시고 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하얀색이 나오겠죠? 올제로가. 여하튼 지시된 것을 이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경색과 다른 배경색, 그리고 색상을 적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그것을 좀 챙겨 두시면, 이제 색상 하나 누락시킨 것까지 이제 본문이니까 이제 폼 속성하고는 좀 레이아웃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는 일단 한번 보여주고, 제가 보여주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보여주고 와서 또 뭘 보여줘. 아무튼 한번 세팅한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이 필터다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폼이 같이 열려 있으면 작으니까 저장을 안 할게요. 하이폼만 좀 열고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해야 레코드도 많이 보이니까 디자인 가서 기본 보기를 연속폼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자, 수량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수량이 10 이상만 제가 걸러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메뉴에 가서도 뭐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체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에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도 쭉 내립니다. 영어가 시작하는 on current에 오시면요, 폼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필터하고 로드할 때 필터링 두 가지가 짝입니다. 그러니까 로드할 때 필터링을 이해하셔야 이제 폼 보기 했을 때 필터링이 적용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아니오로 되어 있으면 기본값이 얘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여기다가 필터라는 문구를 여기다가 입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터에다가 자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수량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수량하시고 크거나 같다, 연산자가 중요하죠. 10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로드할 때 필터링 이해. 자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폼 보기. 그러면 이렇게 필터링 됨으로 나오고 6개의 레코드만 보여지죠. 얘를 다시 누르면 해제가 돼요. 이게 적용, 해제. 이게 바로 무슨 속성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필터 속성이죠. 그래서 주문번호도 지금 2, 28, 30 이렇게 변하게 하려고 여기다 주문번호를 넣은 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뭐다고요? 자, 필터라는 속성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보셨으니까, 아, 필터가 어떤 속성이냐. 이제 SQL문의 웨어 조건절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절의 입력이 웨어가 생략된 SQL문의 조건절을 입력한다. 그럼 그 조건절의 구성은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더라. 조건에 참여하는 필드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쓰고 비교값을 쓰는 요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일종의 비교 연산식을 쓰는 거죠. 비교 연산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제 필드명에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또 추가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함수의 베이스가 제가 볼 때는 엑셀에서 하고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베이스가 엑셀에서 되어 있지 않으면 함수는 액세스에서는 그렇게 많은 함수가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차후 조건부 서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조건부 서식에 그냥 패스하셔도 되죠. 이해 가시나요? 예. 식이라는 곳을 사용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 한 개짜리 단일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량이 30개 이상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라. 조건에 참여하는 필드명, 그 다음에 연산자, 비교값, 짠짠짠 3개, 3의1체 이렇게 하고요. 매출일이 2012년 5월 4일 이후다. 그러면 이후는 그 날짜를 포함해서 날짜가 커지니까 이상을 써야 되겠고요. 연산자는 이후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 매출일이라는 필드명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왜 샵 처리가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날짜에 샵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날짜가 이게 빼기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냥 2011 빼기 5 빼기 4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9 해가지고 3이 남는 거죠. 2003이. 그래서 이게 빼기라는 산술 연산자로 작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날짜에는 샵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한 덩어리의 날짜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니까 날짜에는 꼭 뭐 해야 된다? 샵 처리.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SQL문 쓰는 방법도 똑같지만 여기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에 대한 조건도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좀 부분 일치로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좀 써보면 문자의 조건을 뭐 이렇게 했을까요? 제품명이 볼펜인,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문자에는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품명이 볼펜과 같은 그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써보시면은 뭐이 정도까지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니까 같지 않다. 띄어쓰기 안 해도 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볼펜, 볼펜과 같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일치를 주는 거고, 이제 부분 일치에서는 박으로 시작하는 고객명이 그러면은 이 like라는 연산자를 추가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like가 부분 일치 연산자라고 합니다. 엑셀에는 없죠. 액세스만 이제 추가적으로 like를 배우니까 필드명 like하고 만능 문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박으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엑셀화 시키면은 이제 박으로 시작하는 엑셀은 like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에 첫 글자, 그러니까 성의 첫 글자가 박과 같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결과는 동일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인드가 이제 엑셀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액세스 마인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두 개를 실현하는데, 원래 이게 실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코드의 세 번째부터 세 글자가 3 이상인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드를 썼죠. 중간부터 세 번째부터 시작 위치를 해서 세 글자 이상. 제가 함수는 별도로 연계를 시켜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세 글자가 3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엑셀화 시키면 003으로 써야겠죠. 003 이렇게. 그 다음에 문자처럼 미드라이트 레프트가 문자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추출할 때요. 결과가. 이게 이제 엑셀화 시키는 거고, 이때 엔터 치면 액세스 같은 경우는 0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엑셀과 액세스의 차이도 있으니까 엑셀처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렌이라는 건 이제 전체적인 글자 수, 제품명의 전체 글자 수가 세 글자와 같은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면은 앞에 부분에 함수가 들어가니까 4번의 세 번째부터 두 글자가 11인 그러면 세 번째부터 두 글자가 11과 같은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예. 그 다음에 비고가 비어있는 그러면 널과 같다 그러면 이즈널 이즈가 여기서는 same의 의미거든요. 같다 그런 말이니까 time is gold 하면 시간은 금과 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널이라는 건 값이에요. 값. 원래 비어있는 값 알려지지 않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널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필드명이. 부정은 이제 비동사는 not이 뒤에 붙으니까 I am not이잖아요. 그래서 not을 붙이면 이게 널과 비어있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또 빈문자열과 같은 그런 빈문자열은 액세스에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테이블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부서가 아직 배정이 안 됐는데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으면 널이고 있기는 있는데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필요하더라. 그럴 때는 이제 글자 수가 0인 문자를 우리가 빈문자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액세스에서는 널과 빈문자열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엑셀에서는 널과 빈문자열을 구분을 하지 않고 쓰죠. 그 차이가 또 엑셀과 액세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2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 제품명이 볼펜이거나 칼인 그러면은 이제 오어가 연산자거든요. 연산자. 엑셀에서는 함수였는데 오어가 이렇게 조건 2개 사이에 들어가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나가 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또 in이라는 연산자를 쓸 수도 있죠. 제품명 in하고 볼펜 칼을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어디에 속하는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띄어쓰기 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오어 안으로 앞뒤로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출일이 2012년 7월이다 그러면 이제 7월의 뜻은 7월 1일 하고 7월 30일까지 1일부터 30일까지 해서 between A and B라는 이런 연산자를 써서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저희가 쓰는 일반 연산자 엑셀처럼 쓰게 되면 between이라는 연산자는 액세스밖에 없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7월 1일이고요. and 여기도 한 칸 띄고 양쪽 사이드로 31일까지죠. 7월은 큰 달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 2개를 and 옆으로 써주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또는 between이란 연산자 그죠? 5어일 때는 인연산자가 가능하니까 이제 추가적인 연산자를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건 제가 또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일이 3월이다 그러면 7월이다 3월 또는 7월이다 그러면 month를 쓰시면 좋겠죠. 이렇게 만약에 month를 못 쓴다고 하면 이제 3월 1일부터 3월 30일이거나 7월 1일부터 7월 30일이니까 조건이 엄청 길어지겠죠. 근데 month를 쓰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되니까 고객명이 김씨이고 수량이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위에 썼던 것처럼 이제 첫 글자가 김 and 수량 3 이상 또는 고객명이 김으로 시작하는 like라는 연산자 이렇게 하고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는이 왔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 5어가 들어오면 되는 거고 수량이 짝수이다 그러면 이제 이 모두도 연산자예요. 엑셀에서는 이제 함수지만 그래서 여기를 P재수라고 해서 나누어질 수, 나눌 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필드명이 들어가 있는 숫자겠죠. 당연히. 숫자를 나누기 2로 해서 나머지가 0과 같다. 그러면 나머지를 표시해 주는 게 이제 모드거든요. 그럼 100% 짝수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나머지가 1과 같다. 그럼 100% 뭐죠? 홀수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1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0이잖아요. 2, 6, 12. 10
5를 나누기 2로 한다. 그러면 뭐죠? 1이 남고, 그래서 나머지가 2로 나눠서 1이면 얘는 홀수, 나머지를 2로 나눠서 0과 같으면 얘는 짝수니까 홀수와 짝수를 판단하는 함수가 이제 모두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피제수, 제수, 나누어질 수, 나눌 수 사이에 연산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고객명에 공백이 없는, 그러면은 이제 인스트링이라는 함수는 이 필드명에서 띄어쓰기 한 것을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함수 부분 다시 링크를 해줄 테니까 공부를 하고 오세요. 이 고객명이라는 필드에서 띄어쓰기 하고 이 안에 큰 따옴표를 열고 띄어쓰기 하고 큰 따옴표를 닫은 겁니다. 그래서 공백을 찾아가지고 공백의 위치가 0이다 그러면 없을 때 0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 띄고 우성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인스트링을 해서 공백을 찾는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번, 2번에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2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이해가시나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최우성하고 뒤에를 띄었어요. 그러면 1, 2, 3, 4가 나오겠죠. 4가 이렇게 1부터 하나씩 2, 3, 4가 나올 때는 띄어쓰기가 존재하는 경우고요. 만약에 그냥 최우성을 썼어요. 그러면 얘는 띄어쓰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오냐? 엑셀에서는 이제 오류가 나오는데 XS에서는 이제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인스트링이 이제 search라는 함수하고 엑셀에 있는 함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요. 고객명에 공백이 없는, 그러면 이제 인스트링이라는 함수로 찾아가지고 없으면 0이 된 것 같으니까 0과 같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은 공백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like니까 중간에 아스테리크가 2개 오니까 뭐뭇을 포함하는, 한 뒤에만 오게 되면 뭐뭐로 시작하는, 앞에 오면은 이제 글자가 뭐뭐로 끝나는 그런 말인데요. not like니까 포함하지 않은, 그러면은 결국 이 조건이나 이 조건이나 어떻게 해요? 둘이 똑같아요. 쌤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스트링 함수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보시라는 거죠. 자, 너무 이제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이제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보세요. 너무 길어도 한번 보세요. 이제 문제 푸는 거.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폼 속성 필터, 여기 이 파일에서 그대로 작업합니다. 폼을 그림을 참조해요. 뭐 지시사항에 따라 설정하십시오. 이건 그냥 형식상 제가 써준 거예요. 어차피 그림을 참조하는 건 아니고 필터 속성을 이용해서 아래 같은 문제를 다 풀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써준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고요. 하나씩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속성 필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네요. 문제 얘를 열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레코드가 총 50개가 나와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고요. 자, 이제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맨 모두에서 쭉 영어가 시작하는 곳까지 내리라고 했죠. 거기서 8번째 필터를 가서 여기에다가 연습일 필드가 95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연습일 크거나 같다 95. 이것은 이제 거의 엑셀화 시킨 거니까 뭐 만약에 95 초과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60 이하다 그러시면은 요게 60 이하고 60 미만이다 작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95 이렇게요. 자, 일단 한번 처음이니까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로드할 때 필터링을 이해로 하십시오. 그죠? 이렇게 해서 폼 보기 하시면은 이제 필터링이 됐죠. 5개만 나오네요. 연습일 95, 95, 96, 95. 이거 해제하시면 이제 아까 50개, 그죠? 다시 필터링 하면 이제 5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필터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조건을 부여한 거다 보시면 되죠. 등록일 필드가 2005년 3월 이후이다. 이후였죠. 여기다 좀 띄게요.
그러면 3월 이후가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조건을 써야 됩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써볼게요. 필드명에는 대괄호를 댈 수 있으면 해주고, 이유니까 그 값을 포함해서 날짜가 커지죠. 그래서 샵을 하시고 날짜니까 2005-03-3 써도 되고요. 자, 3월 이후면은 3월 달이 1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03까지 쓰시면 작살 나는 거고, 여기까지 쓰면 날짜가 아니니까 01 이렇게 해서 샵 해주면 이게 2005년 3월 이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차피 3월은 1일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면은 이제 또 제대로 나올 거예요. 4개 등록일이 4개가 아니라 14개죠. 제가 잘못 봤네요. 3월 2일부터 이렇게 3월 2일까지 9월부터 까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필터 속성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쉬운 것은 안 하고 어려운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가 아닌, 그럼 쥐기 필드가 대리가 아니다. 그러면 쥐기 하시고 같지 않다 대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자에는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그냥 쓰고 날짜에는 샵 처리하는 거죠. 대리와 같은 그러면은 뭐 대리와 같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같다. 이해 가시나요? 자, 또 계속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속성 계속 하겠습니다. 정의 포함된 레코드만 이름에 정의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죠. 필드명이. 여기 이름 보이세요? like, asterisk 포함해서 큰 따옴표를 열어야 돼요. 정, asterisk. 이게 정을 포함하는 아니에요. 그죠? like 뒤 앞뒤로 띄어쓰기 해주시고, 이건 또 돌려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본보기 하시면 이제 양정희, 고수정, 이정은, 김태정, 안정재, 정민, 정산, 태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이 다 이제 정을 포함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좀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는 바로 조건만 쓰겠습니다. 이름 필드의 글자 수가 4글자 이상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러면은 렌이라는 함수를 쓰셔야겠죠. 렌은 랭스의 약자고요. 이름의 글자 수. 이름이 4글자 이상을 하려면 이름이 4 이상이다. 그러면 작살 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4. 이렇게 4글자 이상인 5글자도 있나 봐요. 요즘은 이제 한글 이름이 많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렌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초토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작살 나는 거죠. 이름이 4 이상인 말이 돼요. 이름이 문자인데 그래서 렌 함수가 필요한 거죠. 4글자, 4글자와 같은 하면은 이제 같다 이렇게 좀 전처럼 쓰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좀 내리고 4번 필드의 세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 글자 수가 2글자가 0과 같은 레코드를 표시하라. 그러면은 세 번째부터 중간부터 시작하니까 미드를 써야겠죠. 미드 이렇게 해서 4번이라는 필드로부터 셀 주소 대신에 이제 필드명이 오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글자 수부터 몇 글자가요? 2글자가 0과 같은 그러면은 이제 엑셀화 시키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0과 같으니까 2글자니까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건 돌려봐야 되겠네요. 4번이라는 필드로부터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2글자 00 00 00 00 이렇게 나오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준비를 좀 해둬라. 그 다음에 연습사 필드가 비어있는, 이게 연습사가 뭐냐면요. 연습사가 이제 시험을 안 본 애들이 이렇게 널로 넣어놨는 것 같아요. 비어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디자인 무기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연습사 하고 is null.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이게 null과 같은. 부정이다 그러면 is not null이고요. is null. 그죠? 비어있지 않은. 그 다음에 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이것도. 비어있는 것만 이렇게 딱 걸러졌잖아요. 부서도 지금 현재 비어있는데요. 이 부서에서 비어있는 것은 제가 빈 문자열로 입력을 했어요. 빈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열고 닫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여기가 비어있을 때는 이렇게, 이게 빈 문자열이에요. 글자 수가 0. 이렇게 해도 안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지나가는 널하고 달라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패스하는 널과 큰 따옴표를 열고 닫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부서 필드가 빈 문자열이 아닌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 보기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부서 이렇게 하고요. 삽질 한번 해볼게요. is null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안 걸러져요. null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너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길이가 0인 문자열과 같은 것만 걸러봐라. 그럼 같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이제 빈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되겠죠. 이제 봐보세요. 이제 이게 널이에요. 널. 하나, 둘, 셋, 넷. 아니, 널이래. 빈 문자열. 이해가세요? 자,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실력이 엄청 늘어가는 거죠. 빈 문자열이 아니면 같지 않다. 널을 해주시면 되고. 등록일에 월이 3월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러면 등록일에 월이 3월이다. 그러면 뭐 비트윈 쓰면은 되는데 연도가 다를 때는 비트윈 쓰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몇 년도 3월인지 좀 쓰기가 애매하죠. 만약에 연도가 10개 있으면 10번 써야 되는데 5월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가능하냐. 연도에 관계없이 months라는 함수를 날짜로부터 월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일 갖다 3 이렇게 하면 이제 3월만 나오겠죠. 이때는 등록일을 months로 추출하기 때문에 날짜로부터 월만 추출하면 숫자거든요. 그래서 숫자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 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번 봐보세요. 등록일이 3월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2개형이네요. 되셨어요? 나중에 쿼리 가면 이 실력이 엄청 많이 늘 거예요. 연습일 필드가 짝수인 레코드만 해라. 연습일 점수가 이제 짝수인 걸 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연습 1 필드가 모두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과 같은, 이게 이제 여기는 띄어쓰기 안 해도 돼요. 이퀄 뒤에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짝수 점수의 짝수만 나오겠죠. 70, 32, 50 이거 필터링이 된 겁니다. 밑에가 좀 잘려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요. 이해가세요? 그럼 뭐 홀수도 걸러보라 그러면 이제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여드릴게요. 홀수다 그러면 그냥 여기를 1만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봐드려야겠다. 57, 61, 63, 8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름 필드에 공백 띄어쓰기 있는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러면 지금 이름을 한번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백을 만들었어요. 최준 띄고 기 이렇게 여기는 앞에도 띄었고요. 이충인데 여기 앞에다가 띄어쓰기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좀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뒤에다 쓴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함정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름 like 아셀크 공백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이렇게 알겠어요? 여기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칸 띄워 주셔야 됩니다. 문자가 있는 그죠? 문자가 없는 하면 not like를 쓰시면 되죠. don't like의 부정이니까. 예, 일반 동사는 부정이 don't가 앞에 붙죠. 이렇게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윤여송, 강문기, 최준기, 최일목 요 앞에 이렇게 이런 거 못 찾아서 제가 아까 못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like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인스트링을 한번 쓸게요. 인스트링. 예. 그러면 이제 인스트링은 이제 처음에 필드명이 나옵니다. 이름이라는 필드명을 쓰고 그 다음에 찾을 문자 순서가 좀 바뀌죠. 엑셀하고 한 칸 띄고 이게 찾을 문자예요. 찾을 문자가 있으면 1, 2, 3, 4부터 시작하고요. 없으면 0이 나온다고 했죠. 오류가 아니고. 그래서 0과 같으면은 이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예, 만약에 1 이상이다 그러면 입력이 되어 있는 걸 고르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게 1이고 두 번째가 2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공백이 있는 이고요. 공백이 없는 그러면 갖다 0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인스트링이라는 건 이 필드명에서 이걸 찾아 두 번째 인수를 찾아서 있으면 그 위치 번호를 뱉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똑같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인스트링 함수를 쓰라고 하면 인스트링 함수를 쓰고 like 연산자를 쓰라고 하면 이제 like 연산자를 쓰고요. 예, 요 함수는 제가 함수 링크 해드릴 테니까 이제 함수 부분을 보시면 원래 쿼리를 하고 오면 좋은데 이게 이제 작업이 그렇게 정석으로 안 오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까지 했고요. 예, 폼 속성의 모든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